세상에서 가장 가깝고 사랑하는 사이지만 그래서 더 자주 부딪히고 깊은 상처를 주고받는 관계가 있죠. 바로 연인 그리고 부부 관계입니다. 왜 우리는 매번 같은 문제로 싸울까? 내 마음이 이렇게 전달이 잘 안 될까? 정말 우리 말이 안 통하는 걸까? 이런 고민들 혹시 지금 하고 계신가요? 끝까지 함께 하시면 분명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연인이나 부부 관계에서 말이 안 통한다고 느끼는 순간들은 생각보다 흔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관계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저를 찾아오시는데요. 대화만 시작하면 싸움으로 번져요. 서로 진심을 오해하는 것 같아요. 같은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가장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는 서로 다른 마음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은 심리적으로 의사소통하는 방식에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여성이 어떤 문제에 대해 감정적인 공감과 위로를 원할 때 남성은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춘 조언을 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기도 하죠. 또 다른 중요한 원인은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잃는 경우입니다. 너무 가깝다는 이유로 이 정도로 이해해 주겠지 라는 생각으로 서로에게 상처가 될 수 있는 표현을 무심코 사용하거나 반대로 진심을 표현하는데 소홀해지는 것이죠. 이런 소통의 부재와 오해가 반복되면 처음에는 작은 균열이었던 것이 점차 깊은 감정의 골로 이어지게 됩니다. 왜 우리는 매번 같은 문제로 싸울까? 라는 자주 섞인 질문은 악순환의 고리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뵙는 많은 부부, 연인들이 비슷한 어려움을 겪으시는데요. 오늘 두 가지 대표적인 사례를 통해 우리의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서로 다른 우선순위와 육아 스트레스로 지친 맞벌이 부부 이야기입니다. 30대 중반 부부인데요. 결혼 5년 차에 아이가 태어나면서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내는 출산 후 직장에 복귀했지만 여전히 육아와 가사의 많은 부분을 책임지고 있다고 느끼며 지쳐갔습니다. 남편은 나름대로 돕는다고 하지만 아내 입장에서는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해? 라는 생각과 함께 남편의 노력이 부족하게만 느껴지는 거죠. 아내는 남편에게 당신은 아이에게 너무 무관심한 거 아니야? 집안일 좀 같이 하면 안 돼? 라며 반복해서 불만을 터뜨리지만 남편은 나도 회사 일 때문에 힘들어. 당신만 힘든 거 아니야. 라고 맞받아치면서 대화는 늘 평행선을 달립니다. 아내는 남편이 자신의 힘듦에 공감해 주지 못한다고 느끼며 점점 외로워지고 이 사람과 정말 말이 안 통하는구나 라는 절망감에 빠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오랜 연애 끝에 찾아온 권태기, 사소한 오해로 멀어진 40대 초반 커플 이야기입니다. 7년차 연인인 이분들은 서로 너무나 잘한다고 생각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대화가 줄고 만남이 형식적으로 느껴졌다고 해요. 특히 경제적인 문제나 미래에 대한 가치관 차이가 조금씩 드러나면서 갈등이 잦아졌습니다. 한쪽이 우리 미래에 대해 좀 더 계획적으로 돈을 모아야 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하면 다른 한쪽은 왜 이렇게 나를 압박하는 거야? 지금도 충분히 노력하고 있어 라며 예민하게 반응하는 식이죠. 작은 불씨가 큰 싸움으로 번지기 일쑤였고 내 마음을 어떻게 전달해야 할지 모르겠어. 상대방의 말을 들으며 화부터 나 라는 생각에 대화를 시도하는 것조차 두려워졌다고 합니다. 이 두 사례에서 보듯이 관계의 어려움은 단순히 성격 차이라는 말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복합적인 감정과 상황들이 얽혀 있습니다. 가장 큰 고통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해받지 못한다는 느낌, 어떻게 해야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을지 모른다는 막막함일 겁니다. 관계의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갈등과 오해의 고리를 끊고 다시 연결될 수 있는 방법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부부, 연인을 위한 감정회복 대화법입니다. 가장 기본이 되면서도 강력한 몇 가지 원리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핵심 원리는 비난보다 나의 마음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왜 맨날 늦어? 라고 말하는 대신 당신이 늦으면 나는 걱정되고 속상한 마음이 들어 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상대방을 주어로 하는 비난은 방어적인 태도를 불러일으키지만 나의 감정을 전달하면 상대방도 마음을 열고 경청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두 번째는 경멸적인 표현을 멈추고 존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비꼬거나 무시하거나 멸시하는 듯한 말투나 표정은 관계에 치명적인 독과 같습니다. 대신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고 사소한 것이라도 긍정적인 부분을 찾아 인정하고 표현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원리는 방어적인 태도를 내려놓고 상대방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불만을 이야기할 때 변명하거나 반박하기보다는 당신은 그때 그렇게 느꼈구나 라며 일단 상대방의 감정과 입장을 수용적으로 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정한 경청은 상대방에게 나는 너의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고 너를 이해하고 싶어 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네 번째는 담쌓기를 멈추고 대화를 이어가려는 노력입니다. 갈등 상황에서 대화를 피하거나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은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뿐입니다. 물론 감정이 격해졌을 때는 잠시 시간을 갖고 진정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이 문제에 대해 나중에 다시 꼭 이야기하자처럼 대화를 이어가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회복 대화법의 핵심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전에 서로의 감정을 먼저 연결하는 것입니다. 감정이 연결되면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함께 헤쳐나갈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감정회복 대화법의 원리들을 실제 상황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육아와 일에 지쳐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해? 라고 느끼는 아내와 남편의 경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비난하는 대신 이렇게 말해보는 겁니다. 여보, 나 요즘 당신이 퇴근하고 와서 아이랑 잘 놀아주지 않는 것 같아서 속상하고 나 혼자 육아를 다 하는 것 같아. 외로운 마음이 들어. 당신 도움이 정말 필요해. 남편 역시 일단 아내의 말을 끝까지 듣고 당신이 그렇게 느끼고 있었구나. 혼자 많이 힘들었겠네. 내가 좀 더 신경 쓸게. 이렇게 반응한다면 두 사람의 대화는 이전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오랜 연애 끝에 내 마음을 왜 몰라줄까 라며 답답해하던 40대 초반의 연인을 생각해 볼까요? 경제적인 문제로 의견이 다를 때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당신과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싶은데 가끔은 내 의견이 무시당하는 것 같아 서운할 때가 있어. 당신 생각은 어때? 이렇게 대화를 시작할 수 있겠죠. 물론 이 대화법이 하루아침에 익숙해지지는 않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작은 시도라도 꾸준히 반복하는 것입니다. 한 번의 완벽한 대화보다 서로를 이해하려는 작은 노력들이 쌓여 관계에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기억하세요. 가장 사랑하지만 가장 상처 주는 말이 아닌 서로를 살리고 다시 연결하는 말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궁금한 점이나 다루었으면 하는 주제가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이웃집 닥터 할매의원 원장 이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